아, 맞다. 나 깜빡해서 못 맡겼어. 내가 대충 달아줄 테니까 그냥 입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봐.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밖에 무슨 재미있는 게 있길래 집안일에 손도 안 대고 놀기만 하는 거야? 당신 일 다닐 때도 이러지 않았잖아. 참다 못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노는 건 좋은데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일에는 아예 손을 떼버려서 했죠. 한참을 참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예민한 시기가 있을 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거 좋고 당신 뭐라든 다 좋은데 기본적인 건 하면서 하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나 바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발 부탁할게. 내가 당신 가정부야? 당신 나 이렇게 가정부로 써먹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한동안 집안일 좀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요즘 심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해.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아니? 당신은 나를 밥하는 밥통에다가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사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당신이 나를 그런 취급하고 있다고. 아내는 갑자기 저를 죄인으로 모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울고 싶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정말 억울했거든요. 저는 아내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고 일이 바빠서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내가 이런 일로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만 울어. 당신이 이러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잖아. 그날 겨우 아내를 달래고 한동안 아내 눈치를 보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서먹한 게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을 때 명절이 다가와 명절 당일 겨우 시간을 빼서 저희 집으로 갔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명절날 오랜만에 집에 온 게 신이 나서 이런저런 말을 들여놓으시다 아내에게 임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아가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으니 아이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니? 세아가 지금 몸 상태는 어때? 세아가도 임신 생각 슬슬 하고 있지? 어머님, 저 지금 당장 임신 생각 없고요. 제가 갖고 싶을 때 가질 거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강요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렇게 들렸다 미안하다. 내가 강요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다 못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임신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조심스레 물어본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대답해야 했어? 당신 지금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했어? 솔직히 나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강요로 들렸어. 그래서 그랬던 건데 뭐가 문제인데. 나는 그냥 내 의사 전달한 것 뿐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내는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런 아내를 가만히 뒀다가는 아내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기야, 쉬는 동안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시험도 쳐볼래? 알아보니까 요즘 검정고시가 어렵지 않고 쉽다고 하더라고. 당신 집에서 공부하면서 책도 읽고 힐링도 해봐. 어때? 당신은 내가 초졸인 게 부끄러워? 당신 그동안 나한테 티는 안 냈어도 내가 초졸인 게 많이 부끄러웠나 보다? 왜 갑자기 나보고 검정고시에 쳐보래? 자기야, 자기 진짜 안 되겠다. 요즘 점점 예민해져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 해주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면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정신과 치료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니까 진료라도 받아보자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지금 아내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안했는데 아내는 제 말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나 정신 멀쩡해. 멀쩡하다고. 당신은 결국 나를 환자 취급같이 하는구나.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제발 나랑 병원 좀 가보자. 나 정신과 치료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 말대로 나 요즘 많이 예민한 거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인정할게.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엄마 집 가서 좀 쉬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여기 있으면 당신이랑 싸우기만 해서 못 있겠어.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일하러 간 사이 저에게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땐 화조차 나지 않아서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저에게 전화를 하며 생사 확인 정도만 해주었는데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바쁜데 찾아서 미안하다. 형식아, 할 말만 빨리 하고 가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니요. 돈이야 빌려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 등록금 내준다고 농협에 주택담보로 5천만 원 정도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갚았더니 경매에 넘기겠다고 그러더라고. 너희 아버지랑 엄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 집 하나뿐인데 그게 넘어가면 어떡하겠니? 염치 없는 거 알지만 형식이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진작에 말씀하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돈 당연히 제가 갚는 게 맞죠. 5천만 원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부모님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필요한 금액만 받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적금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5천만 원만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지금 아버지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빚이 내 등록금 내주신다고 생긴 빚이라 내가 갚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지금 그만한 돈 없어.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 찾아봐. 전화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죠. 하지만 아내는 아예 저에게 등을 지고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빌렸던 그 빚은 아버님 빚이지 당신 빚이 아니야. 우리 곧 집 사야 되고 1, 2년 안에 아이도 낳을 텐데 그동안 모아둔 돈 아버님한테 드리면 어떡해. 아버님 보고 이해해달라고 당신이 말 좀 해줘. 아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난 후 쎄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휴대폰으로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과 중에서도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월급의 반만이라도 모았더라면 2억 이상은 되어야 말이 됐는데 통장에는 겨우 3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난 후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휴대폰으로 통장 내역 확인했는데 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내가 당신한테 경제권 넘길 때만 해도 적금 통장에 몇 천이 있었는데 왜 그게 하나도 없냔 말이야. 나 잠깐 필요한 데가 있어서 썼어. 금방 다시 채워 넣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줘. 당신 이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못 준다고 그랬던 거구나. 그 돈 어디에다가 썼는지 지금 당장 말해.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만 해도 몇 억일 텐데 그거 다 어디다 쓴 거냐고. 이성을 잃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도 놀랐는지 아니면 대답할 게 없어서 그런지 제 물음에 대답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어디다가 썼냐고. 당신 뭐 사드린 거 없는 거 보니까 사치 부린다고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도박했어? 아니면 나 몰래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 했어?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말을 해보라고. 사실 그 돈 우리 친정에 썼어.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한데 사정이 급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갚겠다고 했잖아. 아내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처가에 쓴 것도 화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났던 저는 처가에 따지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처가로 달려가는 내내 동기를 말대로 아내가 정말 저를 호구 잡아서 팔자를 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화가 점점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처제들이 나왔는데 저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형부, 언니한테 들어서 형부가 왜 찾아온 건지 아는데 일단 저희 나가서 이야기해요. 저희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 언니 있지? 나 언니랑 할 말 있으니까 처제들은 좀 비켜봐.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내도 쫓아나와 저보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제 옷깃을 잡아 끌길래 제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나 몰래 다른 남자라도 숨겨뒀어? 왜 다들 나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야? 당장 비켜! 집에 남자라도 숨겨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처제들과 아내를 밀치고 무작정 처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부터 집에 뒤져보려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안방 침대 위에는 이 다리가 없는 늙은 여자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정신을 차린 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여보, 일단 문 좀 닫고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제들과 아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야? 방에 계시는 저분은 누구셔? 당신 할머니는 없다고 하지 않았어? 방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엄마야. 당신이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사실 우리 이모였어. 아내의 말에 처제들이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아내가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속인 게 많아. 나 사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셔. 아버지랑 엄마가 늦은 나이에 우리 셋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막내로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 그리고 저 방에 누워있는 우리 엄마가 우리 셋 먹여 살리시겠다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었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숨겼던 거야? 도대체 왜? 왜 나한테 당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었냐고? 그걸 어떻게 말해? 초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한테 한없이 부족한데 아버지도 없이 늙고 다리 없는 엄마랑 동생 셋이나 있다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말 못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를 무조건 탓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고로 다리를 잃었던 시기가 내가 중학교 때였어. 엄마가 그렇게 다리를 잃고 누워있으니 집에서 돈 벌 사람은 나뿐이라 학교에 못 다니고 돈을 벌러 다녀야 해서 졸업을 못한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말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장모님 병원비에 쓴 거야? 원래 엄마가 다리 한쪽만 절단하고 한쪽은 쓸 수 있지만 남겨두긴 했는데 나머지 한쪽 다리도 점점 썩어가서 절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당신 돈에 손을 댄 건데 한 번 쓰다 보니 두 번 쓰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 돈을 계속해서 엄마한테 쓰게 됐어. 다음에 갚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 내 돈처럼 쓴 건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미안해 여보. 아픈 장모 병원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땐 제가 아내를 더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화가 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위로할 수도 없었던 제가 고개를 떨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 전세 자금이랑 애들 모아둔 돈 합치면 1억 원 될 거야. 일단 그걸로 일부분 갚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당신 원한다면 이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서 당신 얼마나 썼는데?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 거 보니까 당신 그동안 내가 벌었던 돈이랑 벌어온 돈 다 쓴 거 같은데 맞아? 2억 좀 넘게 썼어. 내가 미쳐서 그랬나봐. 내 돈도 아닌데 당신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다니 내가 정말 미쳐졌어.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엄마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결국 저도 바닥에 주저앉고 아내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가슴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도 속상했고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 탓만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아내가 밉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신이 속인 거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헤어지면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집안 어른들이랑 상의 끝에 그런 짓을 벌인 거였어. 당신한테 이해받으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됐어. 그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나 더 이상 당신 탓 안 할 거니까 미안해하지도 마. 저희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아내를 원망하신 듯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신 듯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런 일로 은지를 내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걔도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나는 은지 마음부터 잘 달래줬으면 한다. 그럴 생각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신감도 들고 실망도 했지만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오고 저랑 결혼해서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런 거 보면 제가 그 사람 많이 사랑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네가 우리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자기 반려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면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린 괜찮으니까 은지 먼저 챙기도록 해. 아내와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아내를 더 돕고 싶었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을 거고 당신 탓하지도 않을 거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만 당신이 노력해줘. 나는 그거 안 하면 돼. 그동안 당신한테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엄마도 아프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당신 돈을 당신 몰래 쓴 게 마음에 걸려서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내는 계속 저에게 돈을 갚겠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그 돈을 안 받으면 아내가 저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같다고 해서 저는 처제들에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제들은 저에게 소액의 금액을 보내며 돈을 갚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받으나 마나인 건 맞지만 그 돈 자체가 처제들의 마음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 돈을 받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가 식구들에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쓸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잘 회복해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마음이 치유되자마자 저에게 자연스레 아이도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아빠가 되는 것이랍니다. 저는 지금 임신한 제 아내에게도 2다리를 잃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저희 장모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호구라며 욕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저에게 잘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제 소신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 털어놓으니 마음은 후련하네요. 사실 뒤에서 저보고 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후련하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